여러분,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달콤하고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한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68살의 한 남성 환자분은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왔고, 그 이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조각의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과일 6가지에 대한 의학적 경고입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정보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매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60이 넘은 중장년층 분들, 즉 노년기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과일들 중에서 일부는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응급실로 이송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장질환, 소화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항응고제나 고혈압약 등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과일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지만, 과일 속 당분, 칼륨, 산성 성분, 그리고 특정 생화학 물질이 질병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들 중 건강을 위해 먹은 과일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거나 응급 상황을 만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단순히 제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미국 당뇨병학회, 국제신장학회, 캐나다 의학연구소 등 국내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이 영상 혹은 글을 끝까지 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과일 하나로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평생 먹어온 식품이 특정 시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 하나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과일과 그 위험성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건강한 과일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60이 넘은 연령대이거나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겐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 한 컵에는 약 16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각설탕 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런 고당분 과일은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 환자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68살 남성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포도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여 매일 한 송이씩 드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으며, 혈당 수치는 400 이상으로 급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는 정상 혈당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는 고당분 과일 섭취 시 당뇨병 환자의 혈당 급상승 위험이 일반인보다 35% 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포도에는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혈당 지수 또한 59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포도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 아니라 그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포도에는 살리실산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심각한 출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던 70살 여성 환자분은 포도를 즐겨 드셨는데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생겼으며 결국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포도는 단순히 달고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심혈관 질환, 항응고제 복용 이력이 있는 분들은 포도 섭취를 반드시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건강한 성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체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살 여성 환자분은 만성 신장병 3단계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변비를 해결하고자 바나나를 매일 2개씩 섭취하셨고 일주일 만에 심각한 심장 부정맥 증세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 있었으며 심장 기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신장학회에서는 신장 질환자에게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바나나 5개만 섭취해도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진 3단계 이상의 환자들은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환자들이 고칼륨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응급실 방문 위험이 42%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60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며 당도가 높아질수록 혈당 상승 속도도 빨라지는데 특히 바나나가 완전히 익어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길 경우 당분 함량이 최대 2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환자에게도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위험한 과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혈압 약물 중 HE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바나나 섭취 시 칼륨 수치가 급증하여 부정맥이나 심장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고혈압 약 복용자가 고칼륨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부정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 더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장병증처럼 당뇨와 신장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바나나가 혈당과 칼륨 수치를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는 이중의 위협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 특히 MAO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혈압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단순히 에너지 보충이나 변비 해결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일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매우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인 60 이상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사이토크롬 P3A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그 결과 약물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혈중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약물 중독과 유사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6살 남성 환자분은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자몽 주스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자 전신 근육통이 시작되었고 소변이 갈색으로 변해 병원을 찾게 되었으며 검사 결과 핵문근융해증이라는 심각한 근육 손상 질환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는 자몽이 스타틴의 혈중 농도를 최대 15배까지 상승시키는 작용을 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자몽이 스타틴과의 상호작용을 일으켜 근육 손상과 급성 신장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은 스타틴 외에도 매우 다양하며 칼슘 채널 차단제, 항부정맥제, 면역 억제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그리고 항응고제인 와파린까지 포함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살 여성 환자분은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면서 자몽을 자주 드셨고
결국 위출혈로 인해 응급실에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하여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이러한 상황은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의학연구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이 85가지 이상 확인되었으며 이 중 43가지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몽의 효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몽을 섭취한 후 24시간 이상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치며 심한 경우 72시간까지 간효소 억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한 잔의 자몽 주스조차 약물 복용자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몽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특정 약물과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인식해야 하며 특히 다약제 치료 중인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들은 반드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자주 찾는 과일이지만 60 이상의 고령층과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아스피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 혈액 응고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체리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9살 남성 환자분은 심근경색 병력으로 인해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고 있었는데 관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체리 농축액을 매일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심한 위장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으며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수혈이 필요한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체리의 또 다른 문제는 옥살산 함량입니다. 옥살산은 신장에서 결석을 형성하는 주범으로 작용하며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나 과거에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유럽 비뇨기 과학회에 따르면 옥살산이 풍부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경우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38%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5살 여성 환자분은 염증 완화를 위해 체리 보충제를 매일 복용하셨는데 6달 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신장 결석으로 인해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체리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리 한 컵에는 약 19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포도보다 높은 수치로 당뇨병 환자가 체리를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린 체리나 체리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당도가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연구에서는 체리 주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평균 6%에서 6.6%로 상승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체리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특히 MAO 억제제를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 급상승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리는 단순히 항산화 과일로 보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혈액 응고장애, 신장 결석, 혈당 상승, 혈압 상승이라는 4가지 핵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60 이상이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매우 신중한 섭취가 요구됩니다. 5번째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건강에 좋은 가을철 제철 과일로 알고 있지만 특히 60 이상의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수렴성 물질이 매우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위에서 다른 음식물과 결합하여 위석이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감을 먹거나 단기간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위석이 생성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1살 남성 환자분은 가을철에 감이 맛있다며 매일 3개씩 한 달간 섭취하였고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위 속에 달걀 크기의 위석이 발견되었으며 결국 내시경 수술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일본 소화기약회에서는 감을 섭취한 후 위석이 발생할 확률이 60대 이상에서는 일반인보다 30배나 높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위의 운동성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감의 또 다른 문제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감 한 개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이는 포도나 체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가 감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특히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곶감 2개를 섭취한 67살 당뇨병 환자분은 혈당 수치가 350까지 치솟아 응급실에 내원하셨고 이는 정상 혈당의 2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감에는 또한 탄닌 성분이 장의 연동 운동을 억제하고 수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여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변비가 있던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제가 진료한 73살 여성 환자분은 일주일 넘게 대변을 보지 못하고 복통을 호소하셨는데 확인해보니 감을 매일 2개씩 드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은 위장장애, 혈당 상승, 변비 악화라는 3중의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무해한 제철 과일일지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 이상이거나 당뇨병, 소화기 질환,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은 감을 섭취할 때 반드시 그 양을 조절하거나 가급적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번째로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즐겨 드시지만 60 이상 고령층이나 위장질환, 출혈성 질환,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분들에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여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파인애플을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5살 남성 환자분은 심방세동으로 인해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소화 개선을 위해 매일 파인애플 한 컵을 드셨는데 2주 뒤부터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출혈 시간이 정상보다 2배 이상 길어져 있었으며 이는 브로멜라인의 작용이 약물과 겹쳐 출혈성 체질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호주 혈액학회에선 파인애플에 함유된 브로멜라인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출혈 시간을 최대 40%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위장 질환자에게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산도가 매우 높은 과일로 수소 이온 농도 지수인 pH 수치가 3.3에서 3.5 수준으로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9살 여성 환자분은 위험을 앓고 있었는데 파인애플을 섭취한 후 극심한 위통과 속쓰림으로 병원에 내원하셨으며 내시경 검사 결과 급성 위염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과일로 특히 고령자일수록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이러한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로 70살 남성 환자분은 파인애플을 드신 직후 혀와 목이 부어오르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며 이는 음식 알레르기 중 아나필락시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빠른 치료 덕분에 회복하셨지만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애플에는 옥살산도 함유되어 있어 신장 결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과거에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미국 비뇨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농도 옥살산 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경우 신장 결석 재발 위험이 27%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파인애플은 겉보기에 건강한 과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출혈, 위자극, 알레르기, 신장 결석이라는 4가지 중대한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60 이상이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섭취를 조절하거나
피해야 할 과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과일, 즉 포도, 바나나, 자몽, 체리, 감, 파인애플은 각각 당뇨, 신장질환, 고혈압, 위장질환, 항응고제 복용 여부 등에 따라 중대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60 이상 고령층에게는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어떤 과일이 적합하고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포도, 바나나, 체리, 감과 같이 당분이 높은 과일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양만 섭취해야 하며 특히 공복에 먹거나 단시간 내 다량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 체리, 파인애플처럼 칼륨이나 옥살산 함량이 높은 과일을 제한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런 성분들을 체외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되고 이는 곧 부정맥이나 신장결석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포도, 체리, 자몽, 파인애플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들 과일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활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약물의 효과를 강화시켜 예상치 못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 특히 ACC 억제제나 ARB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바나나 같은 고칼륨 과일을 피해야 하며 이 조합은 체내 칼륨 수치를 급격히 높여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과 파인애플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감의 탄닌은 위석을 형성해 소화 장애를 유발하고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기존의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각 과일의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개인 맞춤형 접근이 절실합니다. 특히 60 이후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음식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단순한 입맛이나 기호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만성 질환자가 있다면 그들이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식단에서 조절해주는 배려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과일 자체가 아니라 그 과일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6가지 위험 과일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살펴보았으니 그 대안으로 어떤 과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장할 만한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당분 함량이 비교적 낮으며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소화 기능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과하지 않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적정량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껍질에는 농약 잔류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깨끗이 세척하거나 껍질을 제거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당도가 낮으며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아 위장 질환자에게도 적합한 과일입니다. 특히 배에 포함된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은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면서도 당분이 적고 산성도도 높지 않아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단,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혈당 지수가 낮고 칼륨 함량도 낮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만 딸기 역시 농약 사용이 많은 작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거나 섭취 전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당분 함량이 낮고 혈당 지수도 낮아 당뇨병 환자에게도 적합한 과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멜론입니다. 멜론은 수분 함량이 높고 칼륨 함량도 과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단, 당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당뇨병 환자라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과, 배, 키위, 딸기, 블루베리, 멜론과 같은 과일들은 고령자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선택지이며 적당한 양과 적절한 타이밍에 섭취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과일만 계속 반복해서 섭취하기보다는 계절과 건강 상태에 맞게 다양하고 균형 있게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과일이라도 신선도에 따라 영양 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공된 형태보다는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무엇을 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섭취하느냐는 그 이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과일 섭취 역시 철저히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0을 넘긴 이후의 노년기에는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일을 포함한 모든 식단 선택에 있어 더 큰 주의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과잉 섭취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 어떤 과일이든 하루 200g 정도의 적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는 사과 1개 혹은 배 반 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둘째,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과일의 당분과 산성 성분이 빈속에 들어갈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나 간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가공된 과일보다는 신선한 제철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말린 과일, 통조림,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식이섬유는 제거된 경우가 많아 건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특히 항응고제, 혈압약, 고지혈증 약물 등은 특정 과일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과일을 섭취하기 전에는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처음 접하는 과일은 반드시 소량부터 드시며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철 과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계절에 맞는 과일은 영양이 풍부하고 농약이나 방부제 사용 가능성이 낮으며 가격 또한 합리적입니다. 일곱째, 보관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여름철이나 습한 날씨에는 과일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깨끗이 씻은 후 냉장 보관하고 손상된 부분은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여덟째,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당, 신장 기능, 간 기능, 심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과일 섭취 방식을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소중한 식품이지만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전적으로 섭취자의 상태와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현명한 선택, 그리고 적절한 절제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과일 하나를 고를 때에도 그만큼의 신중함과 통찰이 필요하며 그것이 진정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늘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